코로나19로 모든 학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 치러지고 초중고 개학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4월 9일에는 고3과 중3이 개학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은 공감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자 샵 3698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또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교수님, 네. 저희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훈혜 교육부 총리가 전반적인 학사 일정을 미루는 걸 최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방금 2시에 발표를 했고요. 세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서 당초에는 4월 6일 날 학교에 가는 등교 개학을 예정을 했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연기해서 4월 9일에는 좀 급하다고 볼 수 있는 고3과 중3에 대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서 4월 16일에는 고1, 2, 중1, 2 그리고 초4, 6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 다음에 4월 20일에 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수업 일수에 4월 20일 날 초 1학년과 3학년에 대해서 개학을 순차적으로 하되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기한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죠? 유치원은 특성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요. 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 움직이는 중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교육 당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노선이 4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기면 수업 일수 자체를 전혀 못 채우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법령상 수업 일수가 현재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1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여서 고3, 중3은 13일이 줄어지는 것이고 아까 고1, 2, 중1, 2 등은 17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은 19일 꽉 채워서 줄이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한 연간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온라인 수업으로 한 것을 개학 수업으로 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또 판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을 하지만 실제 개강한 걸로 보고 나서 지금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발표한 거를 어떻게 뭐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좀 이제 저희들이 늘 그 선택을 할 때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이나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킬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려면 뭐 다른 지금 현재 대만이나 호주는 아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온 그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미룰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미뤄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가는데 이 온라인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너무 그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안 가본 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실은 학생들 지금 인강 엄청 듣잖아요. 이거 다 온라인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좀 혼동하는데 온라인 교육과 그러니까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이게 맞죠. 선생님이 아침에 학생에게 전화해서 그래 어젯밤에 별일 없었니? 이것도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는데 실은 그렇게까지 겁낼 것은 아닌.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어떻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온라인에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 이럴 때 일어나거든요. 비행기도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게 라이트 형제가 뭐 날기 시작한 지 불과 100년 만에 우주까지 50년 만에 간 게 전쟁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학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수능도 12월 3일로 2주가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또 뭐 수시라든지 줄줄이 입시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수능에 앞서서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모의 평가인데 모의 평가도 연기가 돼야 되고 수능에서 소위 얘기하는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 역시 이제 9월 16일로 이제 2주 정도 미루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시와 정시를 치르는 대학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년은 불가피하다 보여지고요. 그래도 뭐 무한정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를 하는 전형 기관도 조금씩 단축이 돼서 공정성을 담보한 이제 입학 전형을 하는데 뭐 대학에서도 좀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모의 평가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됐죠? 6월 말인데 조금 좀 뒤로 미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루게 되고. 근데 실은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배 교수님 온라인으로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모의 평가를 가지고 전형할 곳을 정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혹시 모를 치팅이나 이런 거가 되면 전체적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요새 온라인 수업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치팅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모의교사인데 모의고사를 치팅해서 자기 점수를 조작한다? 이건 조금 자기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너무 학생들을 선하게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6802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3, 중3 엄마입니다. 온라인 교육하는 애들이나 앞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교육이 될까 의문이 된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이론상 교육공학 이론상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최대 20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많이 나오는 테드 같은 게 한 15분, 20분. 테드 강연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교실에서도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학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자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좀 가능성 높아지겠는데 이제부터 잘 준비를 해서 온라인 수업의 길이,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 중간중간에 뭐 대학에서는 퀴즈도 내고 설문도 돌리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시청자들은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안 가본 길이라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박 교수님은 뭐 인강에 비유해서 너무 겁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정별로, 지역별로 온라인 디바이스에 익숙한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그 기대 상황을 할 때 전시인지 준전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대는 바꿔야 합니다. 근데 평상시라고 생각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를 잔뜩 높여놓으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를 좀 낮춰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온라인 교육할 때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잘할 거냐만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멍 때리는 학생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도 온라인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여기서 몇 가지 좀 팁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과제를 내주거나 뭘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다운받아서 적극적으로 제 시간 안에 해줘야 되죠. 근데 학생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지금 이제 우리는 교육의 원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인데 희한하게 부모님들이 자꾸 학교 탓을 해요. 학교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잘하고 싶어도 아이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부모님도 온라인 교육 시점에서 부모의 역할은 뭔지 자기의 시간을 아무리 생계가 이제 바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투자를 자녀에게 해야 될지. 과거에는 돈 주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시간을 직접 투자해야 될 타임이죠. 근데 이제 투자할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겠죠. 앞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4주차 하고 있고요. 사실 4주차. 저희도 그렇게 오래 갈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 1, 2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균관대학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대학의 의대 선생님이나 또 삼성병원의 메르스를 경험한 분들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캠퍼스의 밀도가 높아지고 요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집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를 돌렸고요. 준비부터 운영되는 과정까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녹화하고 저장하고 서버를 확보하고 또 동시 접속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학생들이 이제 서버가 이제 터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운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꼭 학교는 준비를 잘 돼도요. 학생들이 카페 같은 데 가서 접속을 할 때 그쪽에서 와이파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것이 막 몰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학교 탓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준비부터 시행까지 심지어 평가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그 쌍방향 소통하는데 더 문제가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처음에는 강의 저장식 녹화라고 해서 무크 같은 거죠. 교수님이 이런 데서 이제 학생 없이 강의를 하고 녹화하고 학생은 다운받아서 보고. 근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질문하고 그렇죠. 답변을 듣고 이런 그렇죠.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제일 교육과학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갔다 왔다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생기는 그 트래픽 또 온라인 계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 등등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실시간 쌍방향이 현재로서는 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만으로 다가면 지루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강의 저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뭐 웹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요즘 노트북을 보면 마이크도 있고 웹캠이라는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그런 포털이 비디오 컨퍼런싱 많이 발달돼서 대학에서는 주로 줌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웹엑스라는 걸 저희 대학은 웹엑스라는 걸 쓰고요. 제가 이제 그걸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이제 약속된 시간에 그 포털을 열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한 13명 정도 들어오고 화면들이 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거기에 제 PPT도 올려놓고 제가 PPT를 제가 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누구 학생 대답해보라, 얘기해보라. 그럼 그 학생의 화면이 이제 줌업이 되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면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박 교수님,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저런 장비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그런 장비가 좀 부족하고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건 시설이 제대로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은 개인 교사들도 지금 노트북, 컴퓨터 어지간한 좋은 것들 가지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걸 들을 때는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여러 가지 뭐 패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수업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때는 이게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한 20분 이상 이 조그만 화면으로 선생님과 대화하는 걸 지나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플립드 러닝, 뭐 거꾸로 교실이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미리 녹화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EBS 등 기타 이런 데서 그 수업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과제로 제공하죠. 이걸 미리 수업을 듣고 이러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하자 이렇게 미리 해주면 학생들이 그걸 공부한 후에 이제 선생님하고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읽었는데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집약적으로 그다음에 그걸 사용해 보신 그 선생님들 말씀은 수업 중에는 애들 잠잠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웹캠 해가지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얘기하더라. 그래서 요새 지금 시범 수업에 지금 말씀하신 시범 수업을 보니까 그리고 요새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 있는데 참여를 이제 토론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학생 얼굴이 점점 빨갛게 됩니다. 열심히 참여한 학생은 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죠? 그게 이제 수업 참여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학생들 참여 점수가 매겨져서 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그게 평균이 내져가지고 바로 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번에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너무 빨리 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세계에서 IT 최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에 심지어 와이파이마저 없을 정도로 아주 최하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좀 학교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학교가 가장 앞서갔거든요. 온 학교에 차라리 5G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학교만 가면 그냥 팡팡 터진다. 이러면 학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걸 전화위복이 되게 하려면 예산을 좀 정말 그 학교의 IT 시스템에다 좀 투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체능 같은 경우. 저희 시청자 문자를 봐도 3714님. 예술고 실기 수업은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온라인을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냐가 중요하니까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녹화를 하고 학부생들은 보고 Q&A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대학 같으면은 예술대학이나 스포츠과들은 저희는 오프라인 하게 합니다. 단 실외에서 우린 안심 실기실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거리를 뛴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실외에서 한다 이거죠? 저 연기지도 교수님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게 아주 밀접해가지고 표정도 읽어줘야 되고 지도도 해줘야 되는데 온라인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옥상이나 또 운동장 같은데 천막을 치기도 하고 거기서 좀 거리를 이격시키고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조금 이제 적응을 해나가지만 그 수업의 퀄리티에 좀 마음을 만족하지 못한 학부형들은 오히려 사교육으로 더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좀 충족하려고 할 텐데 지금 사교육기관은 오프라인으로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공교육기관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게 막아놓으면 이게 이제 대도시하고 농어촌의 격차가 오히려 커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하기로는 전남이나 이런 경남 이런 그 도 단위에 가면 전체 학교 학생 수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남은 40%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도 그렇게 적군요. 40%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등교시켜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교육부는 누구는 등교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면 이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기회 균형과 불균형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불균형에 오히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악화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차원에서 요새 교육 자치니까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라기보다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더니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와서 해도 되겠다. 대신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배 교수님은 교육부에도 좀 계셨는데 이런 의견이 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좀 부분적으로 형편에 맞게 오프라인도 좀 허용해달라.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건의를 한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그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효율성 중심의 행정과 현장 또는 맥락을 반영한 분권적인 행정의 차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니즈와 맥락과 여건을 반영한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타당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이게 이제 평가와 연결이 되면 공정한 것이냐 만 것이냐. 나는 우리 아이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저 친구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선생님 수업을 받고 또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여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시민 정신, 사회 전체의 문화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차이와 차별을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차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별로 여기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관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한데 학습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는 시험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결손이 심각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거의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곳들이 이 도서벽지 농어촌이란 말이죠. 그런 데는 정말 선생님들이 테이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이 디지털 디바이스 기계가 없어서 그렇죠. 작업률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부모 자체가 이 디지털 그러니까 원격 교육을 할 때는 정말 그 조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중산층 이상의 부모님들은 그걸 뭐 낮 시간 동안에도 할 수 있고 맞벌이가 아니면 네. 아니면 저녁 시간에 와서도 자기 역량이 충분한데 이 하층 경우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네. 시간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고 따라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특히 초등학교 이 도서벽지, 농어촌은 그 학교에서 원한다면 좀 허용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만에 하나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학교에 묻겠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안 엽니다.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지킨다면 우리 인간이 사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 나듯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아주는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들이 많았는데 뭐 등교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일단 예정대로 개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학부모 여론을 좀 들어보면요. 더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건강권, 건강과 안전 이슈와 예. 학습권의 이슈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한 자녀 가정도 많고 아주 귀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법으로 정한 수업 일수가 있는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또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육체계로 아마 정부가 건강도 지키면서 수업 일수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아예 통으로 이제 1학기를 쉬고 9월 학기제를 해보자. 예. 그게 이제 경남의 네.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네. 하기도 했었죠. 네. 여튼 이게 건강과 안전과 학습권을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고육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서 또 이게 이대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뭐 시청자 문자 보면은 6802님 차라리 9월 개학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갔다가 확진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9월 개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방송사에서 집중적으로 9월 새학년 시작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이건 단순하게 새학년 시기를 몇 달 늦추는 게 아니고 교육 시스템 전반,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얽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작업이어서 이 비상 상황에 비상적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이번에 다시 이슈화가 됐으니까 그건 인지를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가자.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는 9월 학기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유럽이나 다른 데서 9월 학기를 했던 이유는 옛날 그 집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산일 바쁠 때는 일을 시키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만약 그때 애들을 학교로 부르면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네. 그래서 농산일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애들을 불러들였는데 지금 농산일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름 동안에 3개월 반을 애들을 놀아놨더니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부는 특별한 활동이에요. 집중적으로 학습 좀 훈련도 되어야 되고 연습도 돼야 되는데 한 3개월 반을 농사지면 관계가 없는데 집에서 계속 늦잠 자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학교로 돌아오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죽을 맛이랍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도 적응이 너무 힘들고 배웠던 거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걱정해야 될 게 보안 이슈. 전 학생들이 학교 이제 포탈에 접속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보안의 문제도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공부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있는 자세,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이 그게 뭐 삐딱하게 앉거나 뭐 아주 그 앉은 자세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어떻게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수업이 교실에서 학생들은 앉아 있고 선생님은 서 있고 정해진 방식으로만 수업을 하는데 익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도 자기 조절 학습을 배울 필요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동기를 일으킬지도 봐야 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저작권 같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수업에서 폐쇄된 수업 시간에 이제 올리고 했는데 요즘 SNS가 무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놓은 것을 학생들이 소위 퍼간다고 그러죠. 퍼갔을 때 저작권이 딴 데 있으면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들을 법제적인 대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하면 단순하게 교과 내용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의 어떤 기본 자세, 또 학습의 기본 자세와 역량 이런 것들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논할 때 단순하게 교육 그 각각 차시별 수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도 성공하려면 온라인 학급 경영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됩니다. 온라인 학급 경영?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은 아이들에게 그 끝없이 규칙과 수칙을 통해서 바른 자세는 뭔지,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또 만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오후 4시, 뭐 2시, 3시면 끝나서 못 봤는데 온라인 학급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학생들하고 뭐 스마트폰, SNS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수시로 쌤하고 대화도 나누고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해서 챙겨볼 수도 있고 물론 쌤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이제 지금 잠시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오히려 온라인 학급 경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드러나는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이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영양 부분도 있고요. 또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요새 뭐 확진자를 확진자 이래가지고 이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다 농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것들도 이 보건교사협회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챙겨주면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학교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집에서 생활훈련, 학습훈련, 건강에 관한 것까지를 부모님들이 같이 챙겨주고 잘 안 된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요새 돌봄 시스템이 있는데 이 돌봄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좀 계속 그 뒷받침을 해줘야죠. 또 지금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민인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희 시청자 문자 보면 5227님 같은 경우에 다자녀의 맞벌이인데 이런 경우는 어쩌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고 맞벌이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해야만 하는 집 같은 데에서는 이게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굉장히 거죠. 큰 문제라서 정부는 이제 큰 틀에서 온라인을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세세하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자녀 같이 돌볼 사람들이 필요한데 부모님은 일해야 된다면 긴급 돌봄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정책의 빈틈을 세세하게 메꾸는 작업이 가야 정책이 완전히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온라인 가겠다고 이제 내세우기만 하고 아까 뭐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이제 서서히 챙기는 그래서 사실은 좀 빠르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빠르다는 건 온라인. 온라인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의 대응이 너무 늦췄지 않았나? 좀 일찌감치 무슨 가이드라인을 내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왔으면은 그렇죠. 이건 이런 면에서는 늦었고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는 좀 너무 빠르다. 충분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맞벌이 부부 의견도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실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학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이제 학부모 면담을 하는데 맞벌이 때문에 못 오는 부모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 그 유급 반차. 그러니까 각 기업체에서 그 자녀 학교에 가려고 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자녀 부모로서 내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기업체보다 부담하기보다는 대기업이 아닐 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데는 지금 요새도 그 자녀를 기르는 그 아이 부모들은 미리 그 조퇴할 수 있거든요. 유급으로. 그 시스템을 아예 학생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있다면 그 부모들에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미리 퇴근하고 그게 상응하는 수당은 국가가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부모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